오늘 이 재판장에는 또 한 분의 인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전 이사장이 찾아왔는데요. 언니의 민낯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잔인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장문의 글처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소에 이런 일 있기 훨씬 전부터 부신 기능 저하증에 많이 시달리고 계셨으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치료받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소망이죠. 네. 좀 잔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국에 얼마 전까지 하여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래도 여성이신데 화장 정도는 조금 얇게 하실 수 있게 그런 게 좀 허락이 된다든가 뭐 그런 흉악범도 아니고 그런 중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그 머리 손질이라도 좀 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민낯을 뵈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딱한 건 알겠습니다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되물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동생인데 저렇게 저간의 사정 모르고 그대로 왔다 돌아간다? 어이없어 하실 것 같아요. 417호 법정에 들어가려면 네. 5번 출입구를 거쳐서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근데 오늘 날이 날이닌 만큼 많은 취재진들이 각 포스트에 배치가 되고 있었는데 이 5번 출입구 쪽으로 왔다가 이제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랑 같이 왔는데 방청권이 없어서 못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취재진들이 많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하게 된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고요.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했더니 이 원래 가족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이 돼 있는데 사전에 미리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박근영 씨 본인은 그냥 가도 된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아까 들으셨다시피 민낯을 보니까 가슴이 좀 아프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 화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인터뷰하는 내내 사실 얼굴이 그리 어두워 보이지는 않고 어떨 때는 환한 표정까지도 볼 수 있어서 그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자들도 좀 의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의아스러운 게 본인들이 만약에 정말 진정으로 언니의 재판하고 싶다면 뭐 우리 보도를 또 다 나갔지 않습니까? 추첨했다는 거. 그럼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방청권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저렇게 온 것은 이미 못 들어갈 줄. 왜냐하면 박근영 씨도 재판장에 꽤 많이 왔습니다. 네. 본인 재판 때문에. 그러니까 저쪽 사정은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불쑥 혼자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뭐 이야기 중에 보면 왜 구치소에서 머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안 해줬냐 이런 또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 구치소에서 누가 그 어떤 저 피고인의 머리를 해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저렇게 또 사람들 만나서 또 뭐 웃고 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진정으로 언니를 생각하는지 또 지금 뭐 가족들의 뭐 이야기를 하면서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박근영 씨는 언니 입장에서 보면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정말 언니를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네. 뭐 지금 박지만 씨 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지금 뒤로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안 보였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뭐 박근영 씨 부부가는 아마 이제 좀 언론을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나왔지 네. 않나라는 또 그런 또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과연 그 언니를 위한 길인지 아니면 자기 정치를 위한 것인지 이걸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하고 이 박근영 씨하고는 전혀 선이 닿지 않고 있다는 게 이번에 다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가서 이제 출입을 하려고 할 때 이 법무부 직원이 하는 말이 네. 방청권을 이미 배부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가족의 몫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는데 그러면은 미리 방청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변호인 쪽에다가 어떻게 해서든 연락을 해서 내가 방청을 하고 싶으니 나한테 방청권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그게 순리고 순서인데 그런 과정을 전혀 밟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갔다는 겁니다. 가족은 그냥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저러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저렇게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좀 구분이 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동생 박지만 회장은 정말 오늘은 보이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박지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구속될 시점부터 이제는 내가 나서서 누나에 대해서 좀 챙겨야겠다라는 의지는 보였죠. 근데 아마도 이제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이나 이런 곳에서 박지만 이지 회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에는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뭔가 노력도 했을 것 같고 또 구속된 직후에 이제 아내인 서양희 변호사가 찾아가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실제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또 만났다는 소식이 안 들어온 걸로 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의지로 재판을 끌고 가고 있지 동생의 도움을 받거나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구속되기 전에 짧게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었지만 네. 그런 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돕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변호인 설명하고 뭐 여러 가지로 돕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누나가 꼭 저렇게 재판을 받는 초라한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못 나온 게 오히려 인지상정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 그때 아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최순실 씨하고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네. 이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서나 감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너무 차가운 사람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지만 뭐 회장의 경우에도 돕겠다고 나서기도 했었고,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인 서양희 변호사가 구치소까지 찾아갔을 때에도 얼굴 한번 비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면회자 명단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든 이럴 때에는 좀 손을 잡아주는 게 맞는 것인데 그게 또 순리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그런 것들로 보면 과거의 박 전 대통령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참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갈라선 40년 지기 오늘 첫 만남에 모든 국민들이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3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최순실 씨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눈길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눈에 띄는 게 최순실 씨 아니겠습니까? 오늘 얼굴도 평소와 달리 화장기가 있고요. 그리고 흰 옷으로 사복 차림으로 법정을 향하던데 재판정에 들어서자마자 꾸벅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때 자신이 주군이고 그리고 충신으로 남고 싶었던 그런 대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사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바로 저 상황을 장면이죠. 피하기 네. 위해서 아마 그동안 최순실 씨가 절대 병합을 좀 하지 말아달라. 네. 그런 요청들을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부에다 누차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본인에서는 저 자리 자체가 정말 오기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렇게 상황을 만든 것을 보면 결국 지금 본인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황이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들어오면서 꾸벅 인사를 한 게 보면 아마 재판부를 보면서 인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마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보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서 이제 앉은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본인은 사실은 이제 이 재판이 굉장히 오랫동안 돼서 익숙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상황 이후에는 본인이 나 때문에 저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됐다 이야기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 또 인정신문 할 때도 뭐 이런 물으니까 울컥울컥 하면서 이제 울려고 했던 그런 뭐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의 상황 자체가 이제 본인으로 비롯돼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다 자기 책임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구체적인 혐의에 들어가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보면 결국은 겉으로는 다 자기가 자기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걸 내가 한 게 아니고 고영태가 했고 또 고영태가 무슨 검사하고 지금 뭐 윤석열 지금 지검장하고 했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다 책임을 좀 떠넘기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최순실도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또 네.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재판부 이제 검사 측 향해서 지금 이제 그 담당 이제 한웅재 부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 돈봉투 지금 자리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거는 수뢰죄로 안 들어가느냐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지금 검사 측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최순실 이제 지금 재판 전략은 어쨌거나 이 재판 자체는 결국 이제 고영태와 그다음에 검사 그리고 지금 현재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 측도 공격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적진을 향해 좀 흔들어 놓겠다. 아마 이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새 친구들이 눈에 띄었죠. 네. TV 화면에 많이 보였던 친구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친구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두 사람의 모습도 저 같은 법정이었도. 그렇죠. 근데 그 법정인데 한동안 사이가 정치적으로 안 좋아서 갈라지고 있다고 구속돼 있으면서 한 신문이 특종을 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판사 앞에 나란히 섰다가 네. 손을 가볍게 잡았다 놓는 모습, 화해하는 네. 모습이 보였었고 또 오늘 이제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구가 또 섰었고 네. 오늘 그런데 또 하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세간의 관심을 말씀하신 것처럼 한 7개월 만에 만나는 사람들인데 네. 40년 지기의 우정이 어떻게 비칠까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끝내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아서 저 두 사람은 법정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 이제 재판이 계속될 거니까요. 오늘 같은 모습을 보일지 어느 순간인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화해하는 모습을 보일지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씁쓸한 관심이 되겠네요. 최순실 씨가 지금 판사가 주소를 물어보는데 돈까지도 못 갔습니다. 강남구 하면서 왜 무너졌나요? 오늘 2번 이제 흐느끼거나 울먹이는 장면이 연출이 네. 됐습니다.
현장에 방청했던 그 취재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들어올 때부터 이미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최순실 씨는 이번이 첫 재판이 아니고 계속 재판정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때 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정신문을 할 때 이제 주소를 대답할 때 처음부터 이제 그 심리적으로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목소리가 굉장히 작았는데 이제 판사가 왜 이렇게 작게 얘기하느냐, 조금 더 크게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강남구라고 대답했을 때 한 번 흐느꼈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판이 마무리될 때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신동빈 롯데회장 순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최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본 대통령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너무 죄인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네. 울먹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순실 씨가 한 말 중에 바로 뒤에 이제 이어서 한 말이 있는데요. 이게 네.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이나 이런 범죄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 검찰이 몰고 가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 얘기를 가만히 곱씹어보면요. 뇌물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순실 씨도 공범이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는 것은 자기는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발언은 앞으로 만약에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이 어찌 보면 서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으로도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약간의 어떤 신경전 같은 것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 틈새를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주목됐습니다. 지금 재판정 모습을 보고 계시면요. 네 사람. 그러니까 변호인을 중간에 낀 상태로 앞을 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최순실 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3시간 동안 옆에 유 변호사하고만 좀 간간히 귀옛말을 한 것 같고요. 최순실 씨는 외면을 했던데 어떤 심리였을까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열심히 메모를 해서 마지막에 또 적극적으로 또 자기 변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검찰에서는 최순실 씨의 발언을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정도로 좀 억울한 심정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말씀하신 채로 전적으로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네. 부인하는 어떤 취지 같은 경우도 유영하 변호사가 다 부인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서 물어봤을 때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라 정도로 짤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잘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안 하는 그런 박 전 대통령의 타입이 오늘 법정에서도 고스란히 유지가 됐고요. 네.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거의 단독으로만 지금 재판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법정에서도 드러났죠. 뒤에 물론 같이 뭐 이상철 변호사라든가 최병선 변호사도 자리에 배석은 했습니다만은 옆자리에 앉는 변호사가 가장 중요한 변호사거든요. 그렇죠. 심리관리부터 시작해서 사건에 갈 모든 걸 다 꿰고 있는 그런 변호사가 옆자리에 항상 앉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단독적으로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네. 그동안에 이제 그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서 만들어 놓은 뭐 이른바 엮인 재판이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을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도 뭐 역시 마찬가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법리적으로 다퉈나갈지 그 일단을 보여준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공모한 정황이나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행위가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동안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점에서 같이 두 사람이 한쪽이 받으면 다른 사람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뇌물죄로 그 판단을 했는데 구체적인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네. 행위의 어떤 허점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 뇌물과 관련돼서 두 사람이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 이런 점을 이제 계속 앞으로 어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호흡이 잘 맞은 것 같아요. 판사 입장에서는 공소장 받아봤나 전부 부인하던데라고 하니 변호인 입장과 같다. 오늘도 29자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